뭐 덜어는 이제 뭐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볼 때. 뭡니까? 순서가 잘못된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귀금속이나 통장, 현금류 등은 이제 저희가 찾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데 돌아가신 자리에 뭐 겨울 이불을 꺼내서 덮어버린 다음에 그걸 이제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오셔서 이제 막 뒤지시는 거죠. 마치 집에 이제 도둑 든 것처럼 이렇게 다 쏟아붓고. 아, 이게 진짜 이게 좀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저 작년 1월 달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남편께서요. 그래서 이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남편이 한 2년 반 정도 투병 생활을 좀 했었고 중간에 또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죽음을 한번 생각한다는 것은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어떻게 더 잘 지낼 것인가.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주로 고독사, 자살, 살인 사건 현장에 청소를 하고 일주일 안 됐겠어? 일주일이 뭐야? 2주일 넘었네?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청소가 진짜 아닐 것 같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바로 발견되지 않고 사후 3일에서 뭐 길게는 3달 만에 발견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악취도 있고 세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청소 전문가가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청소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요? 꽤 오래되셨네요. 이게 뭐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기존에 제가 장례지도사로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예. 장례를 치르시던 어떤 그 따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게 됐죠. 우리 그 돌아가신 분의 좀 유품이나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달라. 뭐 본인이 출근을 했을 때 아버지가 이제 각혈을 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집안을 정리를 하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아픈데도 돈을 벌려고 출근을 했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런 혈흔을 청소를 하고 짐을 정리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장례지도사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 너무 내가 큰 불효를 한 거 아닌가에 대한 이런 그 좀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청소업체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야, 근데 이거 저 처음 혹시 그 일을 할 때가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좀 그 일을 할 때 좀 두렵거나 혹시 좀 망설여지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장례지도사 시절에 직접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을 해오거든요. 그러면은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변사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꺼리낌은 없었어요. 아니 그 특수청소는 지금 의뢰를 어떤 식으로 좀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요? 보통 유족분들이 뭐 광고를 보고 전화를 주신다거나 네네. 아니면 집주인분들이 연락을 주신다거나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제 진행이 되죠. 이게 좀 그 비용은 실례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뭐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폐기물 금액에 인건비, 소독비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한 10평 정도 되는 집 청소를 하면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그럼 뭐 한 그 정도 되는 그 규모의 집을 청소를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죠. 7시간에서. 야. 네.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소독을 하고요. 소독을 하고 현장에 진입을 하죠. 네. 이제 간단하게 묵념을 하고 일이 시작이 되는데 모든 짐들은 전량 비닐 포장을 해서 반출을 해요. 네. 아무래도 외부로 나가는 악취를 최소화는 시키죠.
근데 요즘 같은 날씨는 이제 더워서 에어컨들을 틀고 지내시니까 문들을 닫아놓지만 봄, 가을 정도 되는 계절에는 창문들을 열어놓고 그쵸. 생활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냄새들이 원래 다 나가죠.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난리가 나요. 아무리 조심해서 한다 하더라도. 네, 아무리 조심해도 이제 소금 맞는 거죠. 아 그럼 우리 저 네. 특수청소부 분들한테 이렇게 소금을 뿌리세요? 뭐 좀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 네. 저도 잘은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청소를 하고 나면 몸에 그 냄새가 밴다고 막. 냄새가 많이 배죠. 아 뱀니까? 네. 뭐 귓속같이 냄새가 나니까요. 에?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냄새가 힘든 것보단 그 주변 사람들의 이렇게 좀 냉랭한 태도가 좀 제일 힘든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집 앞에 차 대지 마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냄새 나니까 도대체 언제 끝나냐. 우리 집 앞에 소독해라. 뭐 이렇게 말들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해 주시는 게 좀 제일 힘든 것 같기는 해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죠. 예,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정리하는 걸 조금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또 마음도 또 있는데, 예. 아, 그러면 참 진짜 그 오해할까봐 그 직업을 그냥 다른 직업이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으세요, 예전에? 이제 저런 적은 있어요. 예. 이제 병원 앰뷸런스 운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그게 좀 좋지는 않거든요. 시선이 보통 보면 못 배우고 좀 이런 뭐 정말 직업적으로 가진 거 할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야 빌어먹더라도 그런 건 하지 말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완전 뭐 예. 잘못된- 그분들이 잘못된 거죠. 아주 예. 잘못된 거죠. 또 뭐 직업에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늘 들었지만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좀 모든 현장이 다 이렇게 뭐 사연이 있고 뭐 힘드시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도 좀 잊혀지지 않는 그런 현장들이나 뭐 또 좀 기억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10년 전쯤에 어머니를 이제 존속 살해하고 뭐 시신을 오랫동안 방치했던 아들이 이제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죠. 아 이거 뉴스에서도 그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반에서 1, 2등을 다투던 우등생. 하지만 어머니는 전교 1등도 아닌 전국 1등, 또 서울대 법대만을 강요했습니다. 이 비뚤어진 학벌지상주의는 결국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공부를 너무 강압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발생한 일인데 그날도 이제 시험 성적이 좀 떨어져서 그날 혼날 거를 두려워하는 아들이 잠자고 있는 엄마를 살해한 경우죠. 그래서 이 김장용 비닐봉투에 꽁꽁 묶어서 안방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그래도 냄새가 나오니까 방문을 실리콘으로 다 바르고 또 청테이프로 바르고. 근데 이제 이혼했던 그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소식이 닿지 않자 이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집을 따고 들어가게 됐고 그런 현장을 보고 이제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됐죠. 아 이게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네요. 이게 8개월 동안 안방에 그 어머님의 8개월이요? 예, 이 시신을 좀 방치를 하고 그래서 그곳을 또 특수 청소를 하셨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주제 자체가 좀 무거워서 네. 그런지 그래도 좀 평소에 좀 이게 언제 좀 웃으세요, 그러면? 아니 항상 자주 웃어요. 웃으세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가 좀 그래서 그런가? 아니 이제 그때 당시 현장을 생각하고 네. 그러면은 뭐 갑자기 좀 우울해지기도 그쵸, 하고. 그쵸. 네, 감정이입이 안 그죠. 될 수가 없어요. 네, 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아이가 한 3살 정도 됐을 무렵인데요. 현장에 갔는데 딸을 키우던 젊은 아빠가 그 딸을 먼저 이렇게 보내고 자기도 이제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는데 딸 아이 주변으로 걔가 좋아하던 인형을 이렇게 다 둘러놨는데 그게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날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그날 그렇게 트라우마가 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처음 느껴봤던 부분인데 그 트라우마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몸이 경직이 되면서 말도 안 나오고 막 이제 숨도 안 쉬어질 것처럼 그런 그렇게 상황이 되더라고요, 몸이요. 그곳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이제 직원들이 이제 정리를 했고 저는 이제 일이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갔죠, 사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아이들을 예. 참 정말. 예전에 제가 잠깐이지만 하루 정도 그 소방대원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무조건 어떤 현장을 보더라도 빨리 잊으셔야 된다고. 이걸 잊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정신적인 트라우마라고 와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 소방대원분들 중에는. 마찬가지로 좀 그런 거에 대한 후유증이 조금 있지 않으실까요? 혹시 좀 감정적인 있으신가요? 좀 그런 걸 또 예. 잊기 위한 또 그래야 또 일을 하시니까. 네, 뭐 저는 이제 사실 화초를 많이 기르고요. 네. 텃밭을 좀 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잊혀지고 네. 다른 데 신경을 쓸 게 없이 그 화초 가꾸고 텃밭 가꾸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네. 이게 좀 그 현장에서 유가족 분들을 마주치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좀 많이 있으시다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의 유가족 분들은 슬픔에 잠긴 채 그렇죠.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잘 정리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뭐 덜어는 이제 뭐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볼 때는. 뭡니까? 순서가 잘못된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귀금속이나 통장, 현금류 등은 이제 저희가 찾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데 돌아가신 자리에 뭐 겨울 이불을 꺼내서 덮어버린 다음에 그걸 이제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오셔서 이제 막 뒤지시는 거죠, 마치 집에 이제 도둑 든 것처럼 이렇게 다 쏟아붓고. 이게 진짜 이게 좀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저 어떻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게 좀 예의를 표하기도 전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은 유족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지만 이 노인네가 금반지가 큰 게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지? 왜 안 보였어? 이러면서 이제 찾으시는 거죠.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자식 한 명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혼자 살던 할머니가 방 안에서 문제를 겨울 옷을 스스로 껴입은 목숨을 채로 끊었습니다. 숨진 지 5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변사 사건 현장에 발견이 되고 유족을 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집주인이 참다 못해가지고 얼른 현장 청소부터 좀 하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따로 담당 형사가 그럼 현장을 먼저 정리를 해라. 그 부위만 청소를 좀 해놓고 하필 그 청소하는 날 유족들이 들이닥쳤어요. 누가 이걸 청소를 시켰냐. 내 동생이 집이 두 채가 있고 그래서 집문서도 있고 현금도 항상 가지고 사는 앤데 다 찾아야 된다고 나가라고. 다 뒤지더라고요. 막 고무장갑들 끼고 와가지고 다 뒤져요. 결국 그걸 못 찾았는데 이거를 못 찾았네 어쩌네 너네가 책임질 거냐 이게 실갱이를 하고 있는 사이에 여기 이거 액자는 누구 거냐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찍혀 있던데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진인데 돌아가신 지 20년도 더 됐대요. 버리래요. 트럭에 짐을 이제 실어놨더니 이걸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사진이라도 빼가라고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제일 큰 누나 정도 돼 보이는 이제 할머니가 야 막내 네가 가서 사진이라도 좀 꺼내와라. 근데 옛날 액자들 보면은요 뒤에 액자 뚜껑을 열면 스티로폴들로 눌러놔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파트 집문서 2개하고 현금 500만 원하고 5만 원짜리로 그걸 딱 넣어놨더라고요. 거기에 개미 떼처럼 개떼처럼 달려 들어가고 그걸 가져가고 현장에 가서 보면 마치 도둑 든 것처럼 집들이 이렇게 장롱의 것들 이불 다 꺼내져 있고 막 서랍들 다 열려 있고 뒤집어져 있고 그러면요 유족이 왔다 간 거예요 다. 그런 거를 볼 때 좀 회의감이 좀 들어요. 아니 그 고인이 남긴 유품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또 좀 있으시다 그래요. 그분이 이제 가난 말기셨어요. 가난 말기가 되면서 이제 독일의 유학가에 있는 따님만 뒷바라지하고
정말 일만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도 자기가 아픈 내용은 전혀 전달을 하지 않고. 따님한테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진짜 못다 해본 거를 10가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분께서. 네. 뭐 TV에 나온 맛집 가보기, 뭐 정말 TV에서 나왔던 이런 풍경 좋은 곳 가보기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 마지막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시집가는 딸의 눈에 담아가기, 눈에 담아가기 그것도.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적어진 것들이 조금 더 오래 살면은 마지막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근데 3개월 시한부를 받으셨더라고요. 약봉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약봉지들 중에서도 자세히 보면 마약류라고 써져 있어요. 노란색으로. 근데 그 마약류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만 그 마약류 처방이 돼요. 그게. 다른 집인데 그분도 무슨 이렇게 뭐 말기암인가 그랬어요. 근데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분은. 그 딱 보니까 상황버섯하고 차가버섯 덩어리가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깊은 산중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약초들 다 썰어서 말려놨더라고요. 이제 생각났는데 왜 지금도 물론 그래요. 상담만 해도 뭐를 보내드립니다, 뭐를 보내드립니다 하잖아요. 그 딸을 주려고요. 보험회사 상담해가지고 그 물건들 좋지도 않은 것들 다 싸놨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주. 휴지 부자들 아주. 아니 그 사건 현장과 고인의 그 유품만 보더라도 어떤 고인의 삶을 이제 대충 좀 그려볼 수 있을 때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분의 옷을 정리하다 보면 옷의 사이즈를 알게 되고 신발을 보면 야, 이분 등치가 어느 정도 됐겠구나. 그리고 집을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신 모습들 이런 걸 보면은 이분은 뭐 생전에 좀 깔끔하셨구나. 그렇죠. 예.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도 어떤 집에들 가면은요. 아까우니까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새 물건들이 있어도. 양말 같은 경우도 다 구멍난 양말들을 그렇게 꿰매서 신으시고 그래요. 새 것들 다 놔두고. 그 양말들이 10년이 다 넘어가지고 다 봉투에 담아져 있는 새 거지만은 요즘 누가 그냥 줘도 신지도 않는 양말들, 그냥 줘도 쓰지도 않는 그런 냄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면 좀 진짜 화도 나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 아니 왜 이거를 참나 진짜. 아이고 쓰지도 않고 말이야 저거. 아이고 이거 냄비 봐봐. 이거 진품명품 나가야 되겠어.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죠. 확실히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니까 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소중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야 인생 더덥구나. 이렇게 진짜 목숨이 파리 목숨밖에 진짜 안 그럴 되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들어요. 네. 보면 뭐 정말 애착 있게 이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시는 분들도 혼자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들을 보면 참 인생 더덥다. 이게 좀 뭐 오늘도 이게 비도 좀 이렇게 슉슉 내리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또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예. 이런 고독사의 현장들 대부분 가보면은요 다 술병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할 줄 아는 취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술 마시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 주말만 되면 사람들 술 마시러 만나거든요. 불금에. 어디 놀러 가서 그냥 술만 마셔요. 술 마시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맥주 한 잔 놓고 1시간, 2시간씩 얘기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삶의 술이라는 게 꼭 그렇게 많이 개입이 돼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 술을 좀 줄이고 정말 진짜 취미 생활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그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취미를 하나 갖는다는 것. 뭐 또 꼭 거창하지 않아도 뭐 하다못해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도 취미일 수 있거든요. 예.
20년째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심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 지도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장의사다라고 네. 하는데 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장례 지도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웨딩 플래너 네. 생각하시면 결혼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방법을 거쳐서 하는지 마무리까지 해주시잖아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서 못 하셔요. 그래서 장례 지도사가 처음 운명하신 상황부터 발인하시는 아니면 화장장까지 매장지까지 이렇게 진행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웨딩 플래너 하니까 네, 정확하게 딱 생각이 나시죠. 조금 네. 나네요. 그러니까 예. 정확히 광고 문구랑 똑같은 거네요. 가시는 그 마지막 길까지 네, 다 네, 해주시는 맞아요. 게 네. 장례. 좀 PPL이에요. 진짜. 그 요게 이제 20대 초반, 20년 정도 되셨으니까 20대 초반에 이 일을 하시게 됐는데 23살 아니 23살에 어떻게 이렇게 장례 지도사의 어떤 게 제가 이제 일을 20 하시게 된 건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처음에 제가 간호조무사로 네.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 환자로 계신 할머니가 저랑 유독이 좀 대화를 많이 나누셨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성격이 젊은 층보다는 이제 연세 좀 있으신 분들하고 말이 좀 많이 잘 통해요. 그래서 할머니도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영화실에서 하얀 가운 입은 아저씨 두 분이 카트를 이제 끌고 오셨는데 그 할머니를 모시는 과정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시트로 둘둘 말아서 그냥 제 눈에는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어도 저렇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있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장례지도 학과가 생긴다. 이런 문구를 보고 제가 그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이런 과가 있는데 나 이 학과 가도 될까요? 이제 물어봤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데려서 너는 너 성격에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근데 오빠하고 아버지는 반대했었어요.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 친정 엄마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그러면 또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장례지도 장례지도 학과가 이게 뭐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뭔가 힘든 직업일 것 같은데. 뭐 그쪽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럴 근데 법도 그러지 하시는데 않으셨어요. 예. 아니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하고 늘상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좀 뵙게 되잖아요. 예. 이게 뭐 지금은 뭐 이제 오랜 경력이어서 그렇지만 약간 처음에는 좀 뭔가 좀 망설여지거나 내지는 이렇게 좀 두렵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제 천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처음 보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사람의 마지막을 이렇게 배웅을 해드린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저는 이 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좀 신기합니다. 1년에 몇 분 정도 이렇게 하세요? 숫자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근데 완곡하게 아주 친절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완곡하게 거절하셨어요. 예. 아니 그 장례식장에서 보면 진짜 가끔 고인께 저희가 이제 이 예의를 인사를 좀 드리는데 그 향을 꽂아야 되는 향로에 꽃을 꽂는다든가, 꽃을 또 이제 뭐 거기다 돌린다든가. 이건 이제 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어떤 분은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예. 절하면서 동전이 다 떨어져가지고 우르르 아유 아니 진짜 혹시 뭐 그런 일은 없으신가요? 우선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월드컵 경기가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월드컵 열기가 온 국민이 다 뜨거웠었잖아요. 2002년. 2002년도 예.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진짜 네네. 이런 축제가 있나 싶을 정도의 맞아요. 진짜. 장례식장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랬어요? 네. 부산에서 일을 할 텐데 그때만 해도 전통 상복을 다 갖춰 그 입으셨거든요. 당시에, 예. 천태라고 해서 모자 같은 거에 집으로 이렇게 새끼 하시죠. 걸 예. 하고 이제 밑에도 다 삼배로 된 옷을 입으시고 이제 그 상장이라고 있어요. 있죠. 지팡이 같은 거. 그게 상장이라고. 옛날 상복인데 그거까지 이제 가지고 제가 라운딩 돌다가 갑자기 환호성이 나길래 이제 봤어요. 봤는데 90% 이상이 빈소를 안 지키시고 다 그 로비로 나와서 응원을 하시는 축구 거예요. 응원을. 네. 골을 넣는데 가족들이 그 상장이 응원 도구예요. 대한민국 이러면서 막 그러더니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민망하셨나 봐요. 네. 저보고 와요.
지금 장래가 문제입니까? 어디서 지금 우리나라 골을 넣는데 이런. 하지만 후반 25분 볼레트가 출렁이는 순간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 환상이 울려 퍼집니다. 나중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마 호상이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겠죠. 아니 사실 어느 죽음하나 뭐 사연 없는 이 죽음이 없고 마음 아프지 않은 그런 죽음이 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좀 그 가슴 아팠던 뭐 장례식이나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태국 분이셨었어요. 경제 활동하려고 오셨던 거죠. 오셨는데 이분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운명을 하셨어요. 30대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장례식장으로 딱 오셨을 때 상황이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관통을 가슴을 관통을 하셔서 오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일단은 심장이 이렇게 온전하지는 않아요. 저분을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분이 또 가족이 본국에 안 계신 거예요. 친구분들이 같이 이제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으면 저희 마음대로 또 장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개입이 돼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걸려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안치실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은 가족들이 오셨어요. 다행히 오셔서 이제 장례 진행하시고 화장터로 이제 화장하셔서 유골을 본국으로 모시고 갔었던 기억이 일단은. 아니 그 입관 전에 뭐 이제 유족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또 마지막 인사도 또 많이 좀 하실 텐데 이게 좀 인상적이었던 마지막 인사가 좀 있을까요? 보통 노부부인 경우에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이제 남아 계실 때, 근데 이제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 기다려, 내가 곧 따라갈게, 이 말을 하면 마치 이제 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을 들으면 좀 뭉클해요. 가슴이 뭉클하고. 보통은 이제 마지막 고인분한테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했어요. 말 못해서 미안하니까 표현을 많이 못했던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 고인분이 되게 편안한 어머니셨거든요. 근데 따님이 어머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엄마 다음 생애에는 내 딸로 태어나 주세요. 그러면서 그 내 딸로 태어나면 내가 나보다 더 잘해줄게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두 분이 참 애틋했구나 서로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 고인을 통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하시면서 많은 모습, 가족분들의 모습, 고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느끼시는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 20년간 이렇게 또 일을 하셨는데 일을 그만두고 싶으셨던 적은 없습니까?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이제 진짜 한 번도 없고요. 없고 이제 사실 제가 작년 1월 달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남편께서요? 그래서 이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남편이 한 2년 반 정도 투병 생활을 좀 했었고 중간에 또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남편 보내면서 임종할 때까지 제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 장례 다 마치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상담이랑 이런 부분을 제가 못했었어요. 이게 감정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가족한테 제일 미안했던 게, 유가족한테 제일 미안했던 부분이, 저는 이제 경험이 없었잖아요. 근데 가족들한테 고인 편히 가셨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했던 말들이 이게 가족들한테 얼마나 이게 힘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경험을 해보니까 유가족들의 마음을 제가 더 알겠는 거예요. 네. 이 남편께서 가시는 길도 직접 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생전에 이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여보 내가 장례지도사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죠.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야, 그거는 진짜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쉽지가 쉽지 않은데 않은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남편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이 받아들이는 시점에 저희는 이제 평상시에 제가 수의를 입히지만 수의를 입히는 걸 제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고인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 가족들은 수의라는 옷을 입고 누운 고인을 봤을 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수의는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평상시에 좋아했던 옷 입히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일상적으로 입으시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 24시간 딱 입고 나서 이제 남편이 떠났거든요. 네, 평상시에 좋아했던 생활 한복으로 제가 다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안치실로 하고 후배들한테도 남편 그대로 그냥 관에 내가 했으니까 그대로 이것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예. 뭐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뭐 해주신 이야기. 남편이 이제 했던 말 중에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결혼해서 이제 10년 딱 살고 떠났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살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한동안 근데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 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아니요. 이게. 그럼요. 이게 뭐 네. 참. 근데 그래도 남편이 저랑 살면서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반대로 해주신 얘기는 없으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남편께서 떠나실 때 뭐 떠날 때 남편이랑 이제 같이 있으면서 저는 이제 남편한테 그냥 여보 우리 시훈이랑 지효랑 나랑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 항상 지켜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고생 많았고 만나서 행복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참 저. 근데 며칠 전에 꿈에 나와서 제 손을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게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나와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줬던 거 같아요. 며칠 전에 나타나셨어요? 며칠 전에요, 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며칠 전에 꿈에 나타나서 뭐 별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말이 없었어요. 그래요? 말 없이 그냥 제 손을 잡더니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꿈 깨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늘 어디를 가면 제 손을 잡고 다녔었고 그냥 그게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이 손에 대해서 약간 그러니까 상처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그 고인 만진 손으로 결혼하면 시어머니 밥을 해줄 거 아니야. 이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엄마를 염습을 해줬는데 상복을 달라고 해서 제가 상복을 드리는데 제 손을 피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남편은 만나자마자 이제 저는 손을 항상 이렇게 잡아주고 다니는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 되게 따뜻했다 그래야 되나? 이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항상 남편은 내 손을 잡아주던 사람. 오늘 사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또 덤덤하게 있으셨던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좀 듣다 보니까 사실 죽음도 어떻게 보면 또 때로는 이게 또 준비를 또 잘 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맞아요. 오늘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 특집이잖아요. 네.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두 분 일단 만났네요. 저희 둘이요? 못 뵙잖아요. 이게 성함도 공교롭게 심은희 씨인데 성은희 씨하고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 얘기 많이 많이 듣죠. 웃을 때 좀 성은희 씨하고 비슷해요. 느낌이. 심은희 씨. 또 저희 둘을 제외하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혹시? 시공간을 초월해서든 뭐 그냥 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엊그제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시공간을 떠나서라고 하니까 네. 네, 남편이 다시 오면 그러니까 저도 잘 한다고 했는데도
마지막에 이제 떠나고 나서 계속 드는 생각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다시 오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근데 그래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처음 만나게 된 게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 만나게 된 게 이제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네. 블로그에 저는 이제 지리산을 너무 좋아했던 네. 그러니까 무겁게 배낭 힘들게 짊어지고 올라가서 능선에 딱 서면 그 바람하고 공기하고 보이는 것들이 다 나무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레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우연히 블로그를 이제 알게 되고 블로그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죠. 아 블로그를 통해서 만나게 된 예. 거예요. 가끔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긴 한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 남편께서 이렇게 오시면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좀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이제 남편하고 계획을 잡았던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여행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임신하기 전까지는 둘이 이제 그냥 여보 우리 어디 가자 그냥 무계획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그냥 경치 좋으면은 거기서 그냥 침낭만 피고 자는 거예요. 두둥실 떠가는 쪽배를 타고 그대 호수에 머물고 남편은 지리산에서 별 보는 걸 좋아했었고 저는 걷는 걸 좋아했었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던 것들이 지금 저한테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좋은 추억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좋은 추억으로 지금 많이 사진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추억인 거죠. 그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자기야 자유롭게 남편이 이제 별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 시기에 미국에서 100년 만에 개기일식이 일어나는데 그걸 너무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보내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보내줬는데 남편이 이제 미국에서 전화가 왔나 톡이 왔었나 이랬는데 너무 좋다 보내줘서 고맙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그때 보내주기를 잘했구나 본인이 보고 싶었던 100년 만에 일어나는 일식을 봤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나도 참 멍청하지 너의 모든 걸 알고 싶어 나도 참 염치없지 너의 전부가 되고 싶어 하지만 자유롭게 저 멀리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고인이 세상과 작별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물건이라든지 또는 재산 그리고 또 유족의 슬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위로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가족이나 가까운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물건을 어찌됐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게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또 유품 정리를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조금 약간 좀 수월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네요. 아무래도
유품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처음 유품을 정리하시니까 돌아가신 분 댁에 있는 물건들이라든지 또 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유언장도 찾아드리고 또 유족분들하고 함께 위로를 또 해드리고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의뢰를 좀 하시나요? 집이 좀 멀리 계신다든지 지방에 계셔서 오시지 못하신다든지 또는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겠네요. 예, 또 너무 슬퍼서 또 부모님의 못하겠다. 유품을 또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본인이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정리하시고 싶다라고 네, 이렇게, 물건을요. 예,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다가 네. 유통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무역 쪽으로 방향을 좀 넓혀서 일본과 무역을 했었는데 직원이 한 사람 사망하는 일이 이제 있어서 사업을 왜 해야 될까 이런 좀 나름대로 회의감도 좀 들고 그런 찰나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그 회사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제 대표를 만나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제 도와줄 테니 한번 해봐라고 그래서 일본을 이제 다녀오면서 한 3년 정도 다니면서 이제 계속 연수를 받았죠. 이제. 그러니까 그 직원의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그때는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처음이고 하니까 다이어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때는 그냥 없애야만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없애버렸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봐서는 되게 많이 후회를 많이 했죠. 제가 그 친구를 잊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족분들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품 정리를 하면서 유족분들을 위로를 좀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주변 분들이라든가 가족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회사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되게 말렸죠. 네. 왜 멀쩡히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요. 다른 일도 아니고 하필이면 생로병사 가운데 사자 일을 하느냐 죽음과 네. 관련된 일을 하느냐 친구들 가운데서는 좀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왜 뭐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조금 폄하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의뢰를 받으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또 뭐 있다고 그래요? 아, 예. 충문이라고 그래서 고인하고 먼저 인사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고인을 살아생전에 만나 뵀으면 허락을 받겠지만 처음 만나 뵈니까 유족분들하고 또 저희들 직원들하고 함께 나름대로 의식을 하면서 고인의 물건을 고인의 마음으로 만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허락을 받기도 하고 고인이 떠나고 슬피 사모하여 편하지 못하며 삼가 예를 다해 유품을 정리하오니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허명하시옵소서. 그동안 이 집안에 고인께서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 남은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살아생전 미처 전달하지 못했던 것 모두 정성스레 찾겠다는 의미를 담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영면하시라는
기원을 담아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일동 묵념. 또 스스로들 저희들이 혹시 고인이 민망한 것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고인이 먼저 감추었을 테니까 그런 마음들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물건이라든가 이런 치부가 있는 것들은 것들도 미리 있고. 조금 치워주신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가장 고인의, 우선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니까. 아, 그래서.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죠. 냉장고요? 네. 왜요? 냉장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것들이니까 이분이 어떤 음식을 드셨구나, 건강식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고. 사실 그 냉장고만 열어봐도 어느 정도 성향은 좀 나오죠. 네, 그렇죠. 이분이 어떤 그 식사를 좀 하셨는지 또 냉장고를 또 정리를 또 하시고 사는 네. 건지 아니면 네, 그냥 네.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군요. 네, 네. 기억에 남는 냉장고 혹시 있습니까? 아이스크림이 한 냉동실에 한 20개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셨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니 이분이 아이스크림을 주변 분들한테 많이 나누어 주셨어요. 네, 나눠주시면서 되게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다 나눠주지 못하고 이제 남겨두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으시려고 한 게 아니고. 네네. 냉장고 외에도 이제 물건을 통해서 고인의 살아오신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그 네네. 느낌들을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또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보는 게 옷장을 문열을 보면 옷을 보면 이분이 색깔을 어떤 색깔을 좋아하셨구나, 어떤 무늬를 좋아하셨구나 이런 것들도 또 알 수 있고 취미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등산복이 나오고 또 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 좋아하시면 골프복을 또 알 수가 있으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를 알려면 이제 책상에 꼽혀져 있는 책이라든지 또 책장을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뭐 몸이 조금 안 좋으셨던 분들은 건강에 관련돼 있는 책들 있고 또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바둑과 관련돼 있는 책이 있고 또 뭐 레코드라든지 이분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셨구나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이렇게. 고인의 물건을 통해서 이렇게 좀 뭐 성향을 좀 파악하시는 이유가 좀 따로 있습니까? 남기고 또 버리고를 두 개를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분에 대한 성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또 버리게 될 수가 있으니까 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시 여겼는가 이런 부분들을 남겨서 유족분들한테 저희들이 또 제대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네. 모든 것들을 다 전달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고인이 남긴 유품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유품이 좀 있다면요. 뭐 하나하나 다 그 생각들이 조금 나는데 27살 그 학생이 이제 사망한 그 집을 정리를 해줬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 스스로 입에 또 목숨을 끊으셨어요. 형사분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크게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 사연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이제 침대 하나, 그다음 화장실 하나, 장롱 하나 있고, 그다음에 책상 하나 있는 곳이 원룸이었는데 제대한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책상 위에는 건강을 위해서 프로틴이 있었는데 그것도 2통이나 있었는데 하나는 완전 새 거였고 하나는 조금 반쯤 차 있는 거였는데 아니 내일 모레 곧 사망할 친구가 왜 운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수험 서적 책도 좀 있고 이랬는데 아마 이 친구가 스스로 생각한 거에 대해서 뭐 만족하지 못할 성적을 냈거나 아마 떨어졌겠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되게 좀 좌절을 좀 느낀 것 같아요. 특히 요 사이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압박감이라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을 곧 졸업 앞두고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낸 것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비행기 티켓이 있고 캐리어 여행용 가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캐리어는 아직 비어 있었고 준비를 한 상태는 아니었고 이제 곧 여행 가려고 한 개를 산 모양이에요. 이제 거의 뭐 바퀴가 거의 새 거였으니까. 정리가 다 끝나고 나서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서 앉아서는 혼자서 되게 많이 울었죠. 이제 캐리어 보면서 막 되게 많이 눈물이 많이 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젊은 아이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또 제가 또 젊었을 때 또 생각도 좀 났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아무런 어떤 유언도 없고 해서 이걸 이제 가방이랑 같이 유족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는데 유족분들께서 이제 가방은 필요가 없다고 버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버리려고 하니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어를 가지고 좀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품 정리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담는 가방으로 쓰게 되었고, 다른 분들 유품 정리하고 나서 전달할 때에 그 가방에 넣어서 이제 전달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죠. 손 씻기 그리고 옷소매로 가리는 기침 예절이 습관이 되도록 본인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후회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남는데 제일 큰 후회 중에서는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걸 풀지 못하고 끝내버렸을 경우가 제일 후회가 많잖아요. 그건 다시 돌아볼 수가 없는 거니까. 엄마하고 딸 사이였는데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싸울 때도 뭐 큰 소리를 해서 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 집이 되게 많이 싸웠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되게 많이 다투어가지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이제 뭐 연을 끊겠다라고 생각까지 해서 집에도 잘 안 찾아왔나 봐요, 이제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와서 이제 보니 재봉틀에 보니 이제 딸 줄 거라고 만들다가만 옷도 있었고, 그리고 또 냉장고 열어보니 그 과일청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딸이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이름 뒤에다가 두자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걸 보고는 이제 막 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데 되게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죠, 저희들도. 충문을 할 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기회를 드리면 많이 후회된다, 그때 미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때서야 이제 비록 말을 하니까 미리 좀 표현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유품 정리를 하시면서 또 직접 또 가족의 유품을 또 정리하신 적도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에 이제 어머니는 무조건 다 없애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뭐 50몇 년 동안을 같이 사셨는데 없애는 마음은 당연한 거지만 말씀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박스에다가 별도로 이제 다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 담았죠. 그리고 이제 따로 정리를 해놓으셨고. 예, 그래서 이제 패킹을 했다가 한 3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모친께서 이제 다시 찾으시더라고. 그거 예전에 그 아버지 거 그거 어디를 갔는데 없다라고 예 말씀을 하셔서 그거 여기 있다고 해서 이제 다시 꺼집어내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아 이게 어디 여기에 있었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한테 약간의 좀 그 슬픔 때문에 이런 그 우울증 비슷한 것들이 조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일 도와드려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처음에 이제 어머니하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잤죠. 아버지가 주무시던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약 한 1년 정도 하면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는데 3년이나 지날 때까지 그게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아, 예전에 3년상을 치른 이유가 단순하게 우리가 그 돌아가시고 나서 슬픔이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유족들이 슬픔에 대한 사별로 인한 슬픔이 이렇게나 시간이 오래 걸리구나라는 거. When you're young and there's time, you forget the past. You don't think that you will, but you do. But I know right now I don't have time enough, and I'll never get over losing you. I'll never get over. 이게 막상 그 유품을 직접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시면은 또 이렇게 뭐부터 해야 될지 참 이렇게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먼저 마음속으로 여유를 좀 가지시고 천천히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유족분들이 먼저 사별을 하게 되면 빨리 잊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먼저 하셔요. 빨리 잊겠다고 생각하면 물건부터 먼저 치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는 거니까 남겨놓고 버릴 수 있는 건 시간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생각보다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그때는 더 많이 그리워지고 더 많이 생각이 나는데 문득 그럴 때 있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찾을 수 있도록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보관을 해야 되고 자기 혼자만이 것들이 아니고 가족들께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함께 보관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사실 죽음을 생각하면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좀 뭔가 두렵고 사실 막막하고 이게 이제 죽음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사람은 태어났으면 다 죽잖아요. 그건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죽은 이 다음에 내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죽기 전날까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죽음을 한번 생각한다는 것은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어떻게 더 잘 지낼 것인가. 자, 이것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큰 슬픔을 뜻하는 말입니다. 과거 중국에서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 배에 싣자 어미 원숭이가 한참을 울며 쫓아가 배에 올라탔지만 새끼를 보자마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에 뱃속을 확인해 보니 자식을 잃은 슬픔에 창자가 마치 칼로 자른 듯 짧게 토막나 있었다는 데서 이것이 유래되는데요. 흔히 가슴 아픈 이별을 표현할 때 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단장입니다. 단장. 자, 네, 그럼 우리 또 뭐 자깃백이 있죠? 네.
노란색으로. 아, 노란색. 네. 아. 공기청정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공기청정기를 선물로 드리도록 축하드립니다. 내 마음은 유리처럼 깨지진 않지. 하지만 자꾸